제24화 풍수지리설에 따른 서경천도의 실패. 고려 17대 왕 인종은 서경에 행차했다가 일관 백수한의 소개로 묘총을 처음 만났습니다. 묘총을 비롯한 서경파들은 서경천도, 금국, 정벌, 칭제 건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역대 고려왕들은 왕건 이래로 서경을 중시하였고 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권신들은 서경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묘총은 인종 10년 서경에 대화궁을 건설하여 옥좌를 설치하였고 그곳에 어의를 안치해 두면 인종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인종은 묘총에게 삼중대통 지루가권사라는 높은 직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경에 눈과 서리가 내리고 대화궁에 벼락이 치는 등 이변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인종은 서경천도를 포기하였습니다. 인종 13년 묘총은 조광, 유참 등과 함께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고 서북지역 주민들이 호응하였습니다. 진압군 책임자가 된 김부식은 개경에 남아있던 정지상, 백수한, 김안 등 서경파를 선참후계하였습니다. 김부식의 대군이 진압하러 오자 조광은 묘총과 유참의 아들 유호의 목을 베어 바치며 투항하려 하였으나 김부식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묘총의 이념투쟁은 조광의 생존투쟁으로 바뀌었지만 서경은 1년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예종의 장남인 인종은 1109년 출생하였습니다. 7살에 태자가 되었고 14살에 즉위하였습니다. 어머니 순도광후 이씨의 아버지인 이자겸이 인종의 보호자였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의 셋째, 넷째 딸인 이모들과 혼인하였고 이자겸은 인종의 외조부 겸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자겸이 섭정 자리를 노리자 인종의 신하들은 이자겸을 축출하려 하였으나 척춘경에 의하여 수포로 돌아갔고 이자겸은 인종을 자신의 사저에 가두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며 18자 득국서를 공공연히 퍼뜨렸습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인종이 이자겸의 집인 서원에 거처하였다. 이때부터 좌우가 모두 이자겸의 무리였기 때문에 우울하고 무료하여 나랏일을 직접 처결하지 않았다. 궁궐이 불타 모든 관원들은 근처의 절에 있었고 임시로 그 수를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이자겸과 척춘경은 위엄과 세도가 더욱 극성하여 그들이 하는 일에 누구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후 인종은 이자겸의 측근인 척춘경을 회유하여 이자겸을 제거했습니다. 이어 정지상이 척춘경을 탄핵하였고 왕권은 회복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왕실과 국왕의 권위는 크게 실추하였습니다. 인종은 서경에 행차하여 앞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는 의지를 밝히는 유신지교를 세상에 반포하였습니다. 짐이 사만의 왕이 된 지 이제 6년이 되었다. 하지만 재변이 잇따라 조금 더 편안한 해가 없었다. 작년 2월에 이자겸이 음모를 꾸며 짐은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다스렸다. 이제 일관의 건의에 따라 서경에 행차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기대하며 모두 듣고 알게 하려 한다. 묘총, 백수한,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은 개경의 유학자들과는 달리 음양 도참 사상을 가졌습니다. 서경 세력들은 개경의 문벌과 관료 집단의 유교 정치나 문치주의 이념과는 다른 난가라는 전통 사상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고려사에는 묘총은 서경의 승려다. 인종 6년 일관인 백수한이 검교 소감으로 서경에서 묘총을 스승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음양 비수를 칭탁하여 뭇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정지상 역시 묘총의 말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인종은 개경이 싫었습니다. 서경 세력들은 인종에게 개경은 지덕이 쇠하고 궁궐이 불타고 남은 것이 없으니 왕기가 성한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고 인종의 마음도 기울어져 갔습니다. 대대로 고려는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서경을 중시하였고 3대 정종이 서경 출신 왕식념의 도움으로 왕귀의 난을 진압한 다음 서경 천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정종의 사망으로 천도는 무산되었고 다시 15대 숙종 때에도 일관 김위제의 건의로 문벌 및 외척 세력이 득세한 개경에서 남경으로 천도를 시도하였습니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왕족인 의청과 공신의 후예인 윤관을 발탁하면서 남경 천도를 진행하였으나 권신들이 국도를 가볍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여 좌절되었습니다.
인종도 승려, 묘청과 윤관의 아들 윤언의를 중용하면서 서경천도를 추진하였으나 개경파인 김부식과 인종의 장인인 임원후, 인천이씨 가문의 승선이었던 이지저 등 기존의 개경파들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서경 세력은 신궁이 건설될 임원역 터는 풍수지리에서 대화세로 나무에서 꽃이 피는 지점이며 대명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곳에 궁궐을 지으면 금나라가 항복하고 주변이 36국이 고려에 복속될 것이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과거 고려의 굴복하였던 야만족이었던 금나라에 의해 손상된 고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강력한 배회 정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인종은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여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천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들은 서경에 행차한 인종을 속이려고 기름을 넣은 떡을 강에 넣자 기름띠가 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서경파들은 대동강에 서기가 있으니 이는 신룡이 침을 토한 것입니다. 천심에 순응하여 황제를 칭하고 금나라를 누르자고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한 신하들에 의하여 강에서 떡이 발견되었고 인종이 수행한 이지저에게 의견을 묻자 금나라는 강적이라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한두 사람이 말로 대계를 결정하지 말고 개경에서 대신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십시오 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습니다. 인종이 서경 세력을 신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서경이 대화궁을 지은 지 7년이 지나도 좋은 일은 없고 도리어 재변이 잦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김부식이 올 여름에 벼락이 대화궁의 걸룡조를 친 것은 길조가 아닌데 그곳으로 재앙을 피하려 간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더욱이 아직 가을 곡식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행차하면 별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인종도 서경 행차를 포기하면서 이후로는 서경 대신 개경과 가까운 장원정으로 행차하였습니다. 개경파들은 점차로 묘청의 처단을 주장하였습니다. 천도가 무산되자 인종 13년 묘청과 유참이 분사시랑 조광과 더불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호를 대위라 하고 연호를 천계라 하였습니다. 인종은 장인인 임원후에게는 자신의 호위를 명하고 김부식에게 부호를 내리며 도성문 밖에 이른 장군이 처결하라. 그러나 서경이 적도 나의 자식들이니 괴수만 죽이고 많이 죽이지 말라고 하였지만 김부식은 이 기회에 개경에 있는 서경파들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신채호는 우리나라의 종교, 학술, 정치, 풍속이 사대주의의 노예가 된 원인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가 실패한 데 있다. 이 사건이 바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진취적이던 자주사상이 사대적 유교사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다. 독립당 대 사대당,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었다고 동아일보에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사건이 논설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묘청이 난 이후 고려는 고구려 전통인 진취적인 기상이 사라지고 신라 출신의 김부식 등 문벌 귀족들이 득세하였습니다. 이는 무신들에 대한 천대로 이어졌고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우면서 무신들의 분노를 이야기하여 무신의 난을 불러왔고 고려사회는 다시 격동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